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대출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제가 한번 대출, 좋은 빚과 나쁜 빚이라는 그런 챕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관련된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대출이죠. 사실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대출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투자, 좋은 빚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좋은 빚이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 사례에 또 이 관련된 그런 상담을 전달드렸던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봐보면서 상담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XX에 거주 중인 41살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연찮게 투자캐스터님이 영상을 보게 됐고 유익한 정보가 많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캐스터님 말씀처럼 선실행 후 해결처럼 실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공부한 후 실행에 옮기고 싶지만 실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의지가 약해져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올려봅니다. 첫 번째, 현재 아파트 거주 중. 두 번째, 투자용으로 천안 아파트 매입 후 전세 임대 중입니다. 이때는 투자보다는 어쩌다 얻어 걸린 게 맞지 싶네요. 자, 세 번째, 상가 분양받아서 와이프가 음악학원 운영 중. 작년 12월 오픈해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더 투자하고 싶지만 분양받은 상가로 인해 대출이 좀 많은 편입니다. 첫 번째, 현재 거주 중인 아산 아파트 담보대출 1.6억, 고정 3.15%. 자, 두 번째, 상가 분양대출 2.4억, 변동 4.35%. 자, 세 번째, 다른 신용대출 1억, 변동 3.75%. 굉장히 부자시죠. 대출 부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여윳돈 4천만 원 정도가 생겨서 소액으로나마 투자를 실천해 볼까 했는데 와이프는 빚부터 갚자고 하네요. 현재 저희 상황은 좀 더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빚부터 갚아 나가는 게 맞는지 투자캐스터님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대출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많으셨죠.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살고 있는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자, 1.6억이었고요. 두 번째는 상가대출이었죠. 상가대출 2.4억이었고, 신용대출 1억이 있으셔서 총 5억이죠.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갭 투자 하나 더 있으세요. 그러니까 총 부동산을 3개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사실 이 구독자분께서는 사실 빚이 좀 있으시잖아요. 신용대출까지 1억이 있으신 상태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4천만 원을 생기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들이 굉장히 커지죠. 아무래도 많은 돈이 상가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상가가 거의 2억 4천이라에 해당되는 그 빚이 있다 보니 이 빚이 굉장히 많다는 측면에서 투자로서 극복하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마음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상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강의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보다는 월세 살아라.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 수개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가정들은 자신의 모든 자금 부분이 이 전세금에 몰려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빼지 않는다라고 하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자,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러나 투자는 필수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근무할 수 있는 나이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명과의 그 격차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투자해야 돼요.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 세대는 10%, 20%, 저금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수익률이 낼 수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기껏해야 3%입니다. 3%인데, 가깝지만 먼 나라, 이제 일본, 우리가 그 일본과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는 일본을 따라서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자, 이런 측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율, 특판인데 0.2%예요.
자, 1%도 채 안 된다는, 점점 더 이제 저금리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측면에서 투자는 필수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자, 일을 뭐 24시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퇴근만 한다고 하더라도 피곤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이렇게 노동으로 이제는 근무를 해서 돈을 더 벌린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이차원적인 것 같다. 지금 정보화, 특히나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이 투자로서 자본이 앞에 붙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자본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이 분석적인 부분 공부를 해서 투자에 대한 스킬까지 쌓아가야지 지금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투자는 필수적이다 보니 전세를 빼서 월세화를 시켜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의 목적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이 종잣돈이 아닌 대출로서 투자를 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요? 대출 관련된 강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좋은 빚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투자입니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불린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대출을 땡겨서 자, 이런 투자로서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나쁜 빚 같은 경우는 소비형이에요. 자, 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거나 명품백 같은 거, 자, 그런 에르메스 이런 거, 에르메스를 굉장히 이제 아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에르메스를 살 정도의 클래스에 올라갔을 때 사는 게 굉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토르 망치 아시지 않겠습니까? 에르메스로 망치질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상태에 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소비형 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나쁜 빚에 속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출 막 땡겨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투자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투자 적정성. 우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이 대출을 뽑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좋은 거냐, 투자면 좋은 빚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냐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적정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원리금 부분이 자신 월급의 30%에 해당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300만 원을 번다라고 하게 되면 30%면 3분의 1이잖아요. 약 3분의 1인데 100만 원 정도의 원리금 맥스가 그 정도예요. 그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 구독자분께서 사실 5억 정도에 해당되는 그 빚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자, 빚. 이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3%로 가볍게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1,500이잖아요. 1,500이고 4%로 가정한다라고 2천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 1,500. 1년 동안 나간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원금 포함이 안 됐어요. 자, 원금 상환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지겠죠.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과다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투자는 투기가 아닙니다. 도박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저는 부자 관련된 이런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웃집 백만장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투자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고요. 워렌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필립 피셔, 코스탈로니 그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은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제외를 하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자를 담배꽁초와 비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그러니까 한 번 빨 정도의 담배꽁초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 가치적인 수학적인 계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산하고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사실 이런 수학적 계산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때가 많았죠. 이런 분석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자, 이런 외적으로 이런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현명한 투자자, 자, 필립 피셔라든가 워렌 버핏이라든가 돌라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 한다라는 현명한 부자들 같은 경우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4년 이상,
자, 100%의 부자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 중에 40명은 45명이 정확하게 45명인데 45명 같은 경우는 4년 이상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이만큼 굉장히 장기로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급등 구간은 극소예요. 자, 수년 동안에 급등하는 그 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며칠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날을 정확한 그 날짜를 맞추기는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기 투자, 단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장기 투자 어떻게 되나? 다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않는다라는 것은 급등 구간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명한 투자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알죠. 언제 급등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다라고 하면 단타로 엄청 그렇게 했겠죠. 근데 단타 안 하지 않겠습니까? 이 현명한 부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현명한 부자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출을 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요? 대출을 해서 장기 투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대출은,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대출로 투자를 하시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4천만 원을, 4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신용대출이 1억 정도가 있죠. 자, 1억 정도 있는 상태에서 뭐 종잣돈이 4천 생겼다라고 하는데 빚이죠. 그럼 1억 신용대출 6천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적인 그런 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장기 투자 할 수 있을까요? 자, 빚은 겁먹은 돈입니다. 겁먹은 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반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의 돈이 있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 돈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빚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 약세장이 온다거나 혹시나 만에 하나 자기 생각대로 이 가격적인 부분이 안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그 추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 가격적인 부분이. 혹시나 만에 하나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빚에서 또 빚이에요. 자, 지금도 빚인데 잃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빚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것만큼 본인 스스로의 돈, 순수하게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손해가 본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빚인데 빚이 또 마이너스가 또 된다라는 생각이 이 감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내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단타로 샀다 팔았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장기 투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거 그렇게 추천 안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리금이 자, 원금 플러스 이제 이자 부분이 월급적인 부분의 30% 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닥에 이제 빚을 끌어서 쓴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는 이런 투자적인 그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신용대출을 다 갚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을 해서 그 방향으로 대출을 갚아가는 그 방향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내분께서도 하셨지 않겠습니까? 빚을 갚고 하자. 과다하거든요. 사실 전부 다 빚이에요. 전부 다 빚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주를 하기 위한 이제 거주 대출 플러스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 그 사업장 그 상가 부분에 2억 4천, 거주하기 1억 6천, 그리고 생활을 하기 위한 신용 대출까지 뽑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빚이기 때문에 일단 빚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여내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빚을 빨리 갚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본인의 이때까지 소비 습관 부분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생활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쓰지 않아도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들을 거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빚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지금 생활 소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축하는 그 부분을 훨씬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소비 개선, 자,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부터 이어지겠죠. 자, 이런 과정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최단기간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부자의 모든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종잣돈을 만드는 단계죠. 자,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 부자 같은 경우는 절제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여러 권의 책이 있어요. 자, 부자 개론 같은 경우도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제력이 뛰어나다. 자, 절제력이라고 하게 되면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들이 부를 지키는 그 원리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를 확보를 하고 홀딩을 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종잣돈 만드는 과정 굉장히 시간이 딜레이가 걸리고 짜증이 나고 언제 이게 끝나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투자부터 하고 싶은데 투자해서 성과 내서 자, 이 빚을 갚는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데요. 자,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부가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예요. 어떤 부분이 문제는 지키지 못한다는, 계속적으로 돈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쓴다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을 충실하게 거쳤다라고 하게 되면 절제하는 습관들이 점점 쌓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절제를 한다라는 그 습관들이 몸에 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원리, 첫 번째가 그거죠. 들어온 돈을 그 돈만큼 나가지 않게끔 홀딩할 수 있는 돈을 확보를 하는 그 부분이 첫 번째 부자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돈 부분에 있어서 지킨다라는 것이죠. 소비적인 부분, 이제 최전방에서 수비수가 굉장히 두텁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수비수 두텁다라고 하면 소비가 끼어들 틈이 있을까요? 수비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 수비 작용으로 안전하게 본인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그 측면들이 그 종잣돈을 모으는 그 단계예요. 자, 이 단계 안 거친다라고 하게 되면 부러워하실 게 없습니다. 자, 벼락부자들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는데, 자,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과정 안 거쳤잖아요. 부를 오래 지킬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부의 원리, 이 과정 충실하게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목표가 참 구체적이에요. 또 멀지 않고. 그래서 먼저 이거라고 왜 계단 얘기를 하듯이 연애할 때는 프로 선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프로 선수를 하면서는 좀 잘하고 그 다음에는 아시아 쪽에서 우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유럽, 미국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이 있었는데 정말 그 계획대로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을 세운 만큼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 넌 따로. 조작캐스터님, 아내가 이 빚부터 이렇게 갚자라고 하는데 빚내서 투자해도 될까요? 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Work hard, play hard, surf hard, stay sharp. Always on the go, even though my name is Jay Park. I'm on your radar, from Sydney to Bangkok. Seattle to Seoul, spitting cool knowledge gangstar. There's a going gap between us, cause I'm spitting space bars. Swimming in women, and I do not need no safeguard. I kill my